지금의 중국 경제를 만든 덩샤오핑의 120주기를 맞아서 시진핑 주석을 덩샤오핑과 같은 반열로 내세우면서 스스로를 개혁가로 칭송하려고 했던 시도가 완전히 좌절됐습니다. 또 최고 지도자들의 여름 모임 베이다이어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이 원로들로부터 엄청난 곤욕을 치르면서 권위까지 흔들리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6.2 시진핑에 대해서 Y타임즈가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니케이 아시아는 29일 개혁가 시진핑에 대한 반란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 올 여름에 발생해서 최고 지도자와 추종자들에게 상당한 타격을 입혔다, 이렇게 보도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마디로 시진핑을 개혁가로 치켜 세우려던 계획이 당 원로들의 대대적인 반발에 부딪혀서 무산되었고, 이로 인해서 시진핑 지도부의 위상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니케이 아시아는 이어서 지난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20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 3중전회에서 시진핑 지도부가 경제와 관련된 중장기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가 되었다 그러면서, 그러나 정작 시진핑 지도부는 중국을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만든 개혁개방을 화두로 내세우면서 덩샤오핑의 공로로 널리 알려진 정책을 한때 부총리를 지냈던 시진핑의 아버지 시중신의 역할을 홍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버지 시중신을 내서 가지고 중국의 개혁개방이 그때부터 본격화됐고, 그의 아들 시진핑도 아버지 시중신의 뒤를 이어서 중국을 개혁개방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부각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런 계획의 일환으로 지난 7월 15일 신화통신은 3중 전회의 개막에 맞춰서 개혁가 시진핑이라는 1만자 분량의 장문의 논평을 게재했고, 중국의 대부분 신문들이 이를 받았으면서 대대적 홍보에 들어갔습니다. 이 글은 시진핑을 덩샤오핑에 이은 탁월한 개혁가로 칭송하면서 이번 3중전회에서 시진핑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신화통신이 이 기사에서 시진핑은 덩샤오핑에 이어서 또 다른 뛰어난 개혁가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면서, 시진핑 통치의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개혁의 시기이며 다양한 기회와 도전에 직면한 지금이 새로운 개혁의 속도를 높여야 하는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시진핑을 1978년 개혁개방으로 노선 전환을 이끌었던 덩샤오핑의 비견을 한 겁니다. 신화통신의 특집 기사는 이어서 시 주석이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사업을 계승 발전시켜서 개혁의 신시대를 열었고, 그건 바로 시진핑식 개혁이라는 점에서 개혁가로 호칭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신화통신은 그러면서 덩샤오핑이 1978년 공산당 중앙위원회 11기 3중전회를 통해서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새 시대를 열었다면, 시 주석이 주도한 2013년 18기 3중전회 역시 기념비적 의미를 갖는다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글은 곧바로 즉각적으로 당 원로들을 포함한 시진핑과 가깝지 않은 이 중국 내 정치 세력으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불렀습니다. 당내 일부에서는 신화통신이 이 글이 완전히 사실과 다른 글로 개혁개방 정신을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신화통신이 이 글이 당의 역사에도 전혀 부합되지 않는 글이라는 원초적 비판까지 받았고, 누가 이 글을 게재하도록 했는지, 누가 이 글의 출판을 승인했는지 그 실체를 공개하라, 이런 요구들이 빗발쳤습니다. 니케이는 이와 관련해서 신화통신의 기고글에 대해서 당 내외에서 엄청난 반발이 쓰나미처럼 몰려왔다 그러면서, 특히 은퇴한 당 원로들을 비롯해서 혁명 원로의 2세대인 홍을다이들의 격렬한 비판이 쏟아졌고, 이는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짚었습니다. 더더욱 이런 분노는 현재 중국 경제의 침몰 위기와 맞물려서 시진핑 지도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분노한 것은 시진핑의 정치 노선은 사실 덩샤오핑의 개혁개방과 완전 반대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이 덩샤오핑 노선이 칭송을 받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가지고 시진핑의 개혁이라는 말과 적당히 섞었으면서 마치 시진핑도 덩샤오핑의 개혁개방과 같은 노선을 따르고 있는 양 인민들을 혼동시키려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신화통신은 아버지 시중신과 아들 시진핑이 일한 덕분에 시진핑 부자가 중국의 개혁을 주도하고 있다, 이런 인상을 주려고 했습니다.
신화통신의 글은 바로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설명을 했던 겁니다. 중국의 개혁개방이 공산당이 아닌 시진핑 가족에게 초점을 맞추려고 했다는 점 또한 반발을 불러오는 요인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 원로들은 시진핑 주석이 당의 위대한 업적에 대한 공로를 가로채고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니케이의 해석입니다. 당 원로들을 비롯한 홍을다이 그리고 수많은 당 이론가들과 당 핵심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결국 신화통신은 개혁가 시진핑이라는 평론을 인터넷에서 삭제를 했고 응당 게재해야 될 인민일보도 인쇄판에 포함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급기야 모든 중국의 인터넷에서 이 글은 사라졌습니다. 개혁가 시진핑이 이렇게 무너진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은 직후 당시 진행 중이던 삼중전에는 사실상 초토화됐습니다. 결국 삼중전에서 중요한 안건 토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말 중요한 중국 경제 회복이라는 주제 또한 별로 논의되지도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니케이는 신화통신이 중국 중앙정부에 속하는 국무원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고 있고 선전부서인 공산당 홍보부의 감독을 받고 있다는 사실, 또한 논평과 같은 중요한 기사는 시 주석과 다른 지도자들의 사무실에 있는 베이징 중난하이 지역의 사무 업무를 관리하는 공산당 총서기의 승인 없이는 발행할 수 없다는 사실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일까요? 니케이는 일단 시진핑을 보호하는 실무 보좌진들의 실수로 봤습니다. 올해는 덩샤오핑의 탄생 120주기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해인데 실무진들이 이런 분위기 파악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특히 중국 공산당의 생일인 8월 22일은 허베이성의 고급 리조트가 있는 메이다이어에서 당 원로들과 지도부가 모여서 난상 토론을 하게 되는 중요한 정치 일정의 직후라는 점도 고려를 했어야 됩니다. 실제로 덩샤오핑 탄생 110주년이었던 2014년 당 원로들은 메이다이어에서 시진핑이 주도하는 반부패 캠페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당시 원로들의 전 부하들과 그들과 가까운 군 장교들이 시 주석이 반부패 팀의 표적이 되면서 장제민 전 주석의 불만도 컸지만 시진핑은 부패 척결이라는 기치 아래 꾸준히 권력을 공고히 나가면서 원로들의 불만을 묵살했습니다. 결국 원로들은 시 주석과의 연대를 다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메이다이어 회의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8월이 막바지에 접어든 지금까지도 논의 내용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시 주석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해변 휴양지로 이동했는지 여부조차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정보에 대한 뚜껑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회의에서 나온 정확한 정보 대신에 시 주석이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지면서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시 주석에 관한 다양한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그건 바로 신화통신의 논평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는 10년 전과는 사뭇 다릅니다. 시진핑을 당 그 자체로 내세우려고 했던 그 계획이 완전히 좌절됐고 시진핑도 결국 원로들을 비롯한 반대 세력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알게 된 것은 우선 중국이 시진핑 1인 지배 체제로 완전히 굳어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시진핑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마음대로 독재를 펼쳐나가는 것으로 보이지만 시진핑도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겁니다. 또 시진핑이 지금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물론 시진핑은 실체를 제대로 인지하지도 또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최소한 시진핑을 공산당 그 자체로 만들어버리려는 시진핑 추종자들이 추구하는 시진핑의 개혁 노선과 절대 다수의 중국 인민들이 원하는 덩샤오핑식 개혁 개방과는 방향도 완전히 다르고 결과도 천양지차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시진핑식 개혁이란 시진핑 독재의 강화를 뜻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진핑은 중국식 개혁 개방의 기초를 중국 공산당의 체제를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은 공산당이라는 조직은 뒤로 하고 인민을 최우선에 두었다는 점에서 확실히 방향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시진핑 지도부에 속하지 않은 당의 원로들을 포함해서 많은 당 이론가와 추측 세력들이 지금 시진핑의 개혁 노선이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강력히 저항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시진핑의 칼끝도 이런 저항 세력 앞에 무뎌졌고 결국 칼을 거둘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당내의 혼란과 노선 투쟁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번져갈지, 또 이번에는 시진핑 세력이 당했지만 또 무슨 문제로 이들을 겁박하면서 시진핑에게 대들지 못하도록 입막음을 하려 할지 두고 볼 일입니다. 분명한 건 지금 중국 핵심 지도부 내에 격변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천하의 시진핑도 잔뜩 몸을 움츠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변화가 앞으로 어떤 격변을 일으킬지 Y타임스는 계속 주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정세 분석의 진심이 남다 추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